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몇 살이었습니까? 17이었다면 반항의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40이었다면 무언가 놓쳤다는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60이 넘어 이 문장을 다시 만났다면 비로소 헤세가 진짜로 말하려 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데미안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는 사람처럼 함께 열겠습니다. 탄생의 비밀. 왜 가명으로 출판했나? 1919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1700만 명이 사망했고 독일은 패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혼돈의 해에 헤르만 헤세는 한 편의 소설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작가 이름이 헤세가 아닙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은 에밀 싱클레어. 헤세는 왜 자신의 이름을 숨겼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소설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당시 헤세는 41세였습니다. 전쟁 반대 발언으로 독일 언론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고 아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모든 껍질이 동시에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헤세는 단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요제프 랑 박사. 칼 융의 제자였습니다. 헤세는 72회의 정신분석 상담을 받습니다. 정확히 72회. 그리고 그 경험을 소설로 옮긴 것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숨겼습니다. 이 책은 분석 기법으로 따지면 헤세 자신의 무의식을 공개적으로 해부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설은 가명으로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폰탄의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신진 작가에게만 수여되는 상이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헤세는 조용히 수상을 거부하고 정체를 밝힙니다. 이 한 가지 일화에서 이미 헤세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아로 존재하는 것이 외부의 인정보다 중요하다. 두 세계, 아브락사스의 철학.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밀 싱클레어는 10살 소년입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밝고 안전한 집. 도덕과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 세계, 거리의 악당들, 폭력, 거짓말, 두려움이 있는 어두운 세계입니다. 헤세는 원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에스 가프 아인의 헬레, 운트 아인의 둥클레 벨트. 밝은 세계가 있었고 어두운 세계가 있었다. 한국어 번역본들은 이 한 문장을 저마다 다르게 옮깁니다. 독일어 헬레는 밝은, 환한, 빛나는 의 뉘앙스를 모두 품고 있고 둥클레는 어두운, 침침한, 불투명한을 아우릅니다. 어떤 번역본은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어떤 번역본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옮깁니다. 단어 하나의 선택이 헤세가 그린 이분법의 날카로움을 살리느냐, 일상의 감각에 가깝게 전달하느냐를 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헤세는 이 두 세계 중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첫 번째 철학적 도발입니다. 소년 싱클레어는 불량배 크로머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선한 세계에 속하던 소년이 스스로 어두운 세계의 문을 연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데미안이 등장합니다. 데미안은 또래 소년이지만 뭔가 다릅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인은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표식을 가진 자였다. 성경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해석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데미안이 말하는 카인의 표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융의 심리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잠시 후 핵심 장면에서 풀겠습니다. 아브락사스, 선과 악을 초월한 신.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전하는 가장 충격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는 2세기경 영지주의 문헌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선한 신도 악한 신도 아닌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존재입니다. 소설 속 피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싱클레어에게 말합니다. 아브락사스는 신이면서 동시에 사탄이다.
그는 밝음과 어둠을 모두 품는다. 이것은 헤세의 창작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학자 비렐름 부세의 영지주의 연구를 헤세가 직접 참고한 것이 문헌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칼 융은 후에 이렇게 씁니다. 아브락사스는 자신의 개성화 이론에서 전체 정신의 상징이라고. 융의 핵심 개념, 개성화. 이것을 개인화로 번역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융이 말하는 개성화는 자아가 페르소나를 벗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와 화해하여 진정한 자기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데미안의 구조가 바로 이 개성화 과정입니다. 싱클레어가 만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크로머, 그림자, 싱클레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충동. 데미안, 안내자, 무의식의 길을 안내하는 자. 에바 부인, 아니마, 영혼의 여성적 원형. 피스토리우스, 멘토이자 극복의 대상. 이것은 헤세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융의 제자에게 분석을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 인물들을 소설 속 캐릭터로 배치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데미안을 이상적 자아의 투영으로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해석합니다. 소설 마지막 장면을 보면 후자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데미안은 전쟁터에서 싱클레어 곁에 나타났다가 그의 내면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을 깨는 순간 영웅의 실현. 소설의 중반부 싱클레어는 기숙학교에서 방황합니다. 술에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 시기에 그는 꿈을 꿉니다. 자신의 고향집 문장에 새가 살아서 날아오르는 꿈. 그는 그 꿈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데미안이 답장을 보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데어 포겔 캠프트지 아우스데마이 다스 아이 이스트 디벨트. 독일어 원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캠프트입니다. 나온다가 아니라 싸워서 나온다입니다. 이 뉘앙스가 한국어 번역에서 종종 희석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문장이 10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직장이 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믿어온 세계관이 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낡은 이미지가 알입니다. 헤세는 그 알을 깨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깨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알 안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6년 헤세는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한 가지만 배우려 했다. 나 자신이 되는 것. 그런데 헤세가 처음 이 말을 한 것은 수상 소감이 아닙니다. 1917년 데미안을 탈고한 직후 랑 박사에게 보낸 개인 편지에 이 문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편지는 1962년 헤세 사후에야 공개됐습니다. 즉, 그는 소설을 쓰기 전이 아니라 쓰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에바 부인, 아니마와 귀향. 소설의 후반부에 에바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데미안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은 단순한 어른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머니를, 연인을, 그리고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동시에 봅니다. 융심리학에서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원형입니다. 단순히 이상형이 아닙니다. 아니마는 창조성, 직관, 감정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내 안에서 꿈꾸고 있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해. 이 장면에서 싱클레어는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소설 전체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10살의 소년에게도 60의 어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헤세가 이 소설을 1919년에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계대전이 막 끝난 해입니다. 수천만 명이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집단의 알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헬세는 그 시대에 말합니다. 집단의 알을 깨고 나와 진정한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이 100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닫힘과 열림, 마지막 장면의 의미. 소설의 마지막 장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싱클레어 곁에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아브락사스를 부를 때 더 이상 나를 부를 필요가 없을 것이야. 그리고 데미안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싱클레어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헬세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을 필요 없게 만든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안내자 없이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미안은 처음부터 싱클레어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나는 다만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오려는 것을 살려는 시도를 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던가?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던가?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를 맞춰보십시오.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당신의 알은 무엇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알을 깨고 나오는 자신의 표현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